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오늘은 잠깐 중간에 파트 1, 파트 2, 파트 3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평소와 다른 카메라 구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빼곡하게 적어놓은 노트들은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싶어서 했던 제 노트고요. 파트 3 정도가 가니까 앞에 내용도 약간 기억이 안 날 것 같기도 했고, 이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가 제가 조금 스스로 정리할 시간도 조금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파트를 다 요약 정리만 하는 시간을 갖고 따로 읽는 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였는데 습관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챕터 1에 평범한 선수들은 어떻게 최고가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작은 습관을 통해서 세계 최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1%씩 달라지는 시도들을 했는지가 나와요. 정말 사소하게 근육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연습을 조금씩 계속 쌓았다던가, 공부라고 하면은 하루에 9시간 이상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작했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의 변화들을 시도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라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일화도 그렇고 이 저자도 그랬고, 이 낙담의 골짜기를 견디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이 한 7년 정도의 좀 장기적으로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그 김연아가 하는 말, 마지막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은 끓지 않는다,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9부터 목표 따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습관은 시스템인데 시스템만 변경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만 설정해 놓고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목표가 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것만 떠오르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시스템을 바꿔보자 라는 이야기였고요.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라고 했던 이야기는 내가 뭔가 마음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야식을 끊고 싶다거나 하는데 그게 내 마음처럼 잘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시스템이 이미 설정되었을 수 있다라는 걸 자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챕터 2로 넘어가 보면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이었는데, 인생을 바꾸고 사람이 움직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걸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하는 습관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짚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자존감이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느끼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챕터 3 보면 무엇이든
쉽게, 재밌게, 단순하게. 거기에 이제 인생 효율성을 결정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습관은 좀 지루하고 반복되고 나한테 좀 인생에 지루함을 주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 습관적인 행위를 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에너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생을 습관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도넛 하나 사 먹을 때 벌어지는 일과 여기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은 사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라고 하면 보통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상은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얻은 충족감이라고 보면 돼서, 그래서 도넛으로 예시를 들면 길 가다가 도넛을 봤어요. 배가 고파요. 도넛을 봤어요. 신호, 열망, 도넛이 먹고 싶어요. 반응, 도넛을 사 먹었어요. 보상, 달콤함을 느꼈어요. 아니면 뭐 배가 고파요. 밥이 먹고 싶어요. 반응, 밥을 먹었어요. 보상, 배고픔이 충족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습관이 이뤄지는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법칙으로 들어갔는데, 분명해야 달라진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챕터 4를 보면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 라고 해서 자신을 되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잘못된 습관을 계속 하고 있는지, 잘된 습관이 얼마나 되고 나쁜 습관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관찰을 해야 내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찰이 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챕터 5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관찰한 거를 가지고 이제 습관을 좀 조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론들인데, X라는 상황에서 나는 Y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습관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분명하게 습관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시간, 장소, 행동을 정해놓으면 그냥 내가 막연하게 책을 읽어야지 라고 하는 거랑, 내가 매일 퇴근 후에 내 방에서 몇 시에 책을 읽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행하는 퍼센티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습관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넣는 게 좋다고 하는데, 현재 습관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습관을 하고 있는 건데, 새로운 습관은 그거 다음에 바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설정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시를 이제 디드로 효과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론이. 그러니까 디드로 효과는 우리가 옷을 살 때 상의를 사면 어울리는 하의도 사고 싶고 모자도 사고 싶고 이렇게 소비 연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관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여지는 나의 습관 뒤에 새로운 습관을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출퇴근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습관이고, 뭐 일어난 다음, 자기 전, 뭐 이런 것들은
연쇄적인 습관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챕터 6로 넘어가면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아침마다 사과를 먹게 된 비밀은 사실 이 얘기예요. 사과를 많이 먹고 싶으면 눈에 보이는 데다가 사과를 곳곳이 두면 많이 먹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를 만들어라잖아요. 내가 물을 많이 먹고 싶으면 가방 안에도 물을 넣어놓고 뭐 문 앞에다도 물을 놔두고 해서 그 유발하는 신호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게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 그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공간과 행위를 연결하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식당을 가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식탁 쪽으로 가면은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독서실을 가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력이 보통 어떤 장소를 가면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라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집에서 공부만 하지는 않잖아요. 뭐 청소도 하고 뭐 가족들이랑 대화도 하고 잠도 자고 이렇기도 하고 아니면 뭐 청소를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집안에선 벌어지는데 스타벅스를 가면 어떤 신호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과 나의 습관이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투입할 수가 있어서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라는 뜻이었고, 가능하면 여기 보시면 한 공간에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가능하면 이 책상에서는 유튜브만 찍고 그 다음에 뭐 이쪽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요가만 하고 뭐 침대에서는 통화하고 잠자는 것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는 책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출근길도 조금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 공간과 하는 행동을요. 그리고 챕터 7을 보시면은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이 있는데 보이지 않게 하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를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과자를 찾기 어려운 환경에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습관이 떠올리게 된 사물과 장소를 안 보이게 해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시며 막 포금하는 습관을 막 가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가능하면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술거리를 안 봐야 최대한 안 보이게 하면 그 포금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 3로 넘어갈게요.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인데 왜 어떤 습관을 더 하고 싶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초정상 자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때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은 뭐 새들은 뭐 동그랗고 하얗면 다 알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뭐 고양이들은 뭐 귀가 달리고 조금 노라면 동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특정 법칙을 좀 이렇게 스스로 뇌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현대의 우리 현대인들은 조금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것 그리고 약간 지루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 유튜브, 뭐 영화, 뭐 SNS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특정 법칙처럼 그것만 계속 보게 되는 조금 그런 식으로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걸 보면
계속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하거나 그걸로 계속 자극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서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도파민 얘기가 나와요. 도파민은 자극적일 것이다 라는 예측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12월 1일이면 크리스마스는 재밌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이 도파민이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 재밌게 놀 때에 발생하는 도파민과 똑같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가를 가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휴가를 가기 전에 즐거워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예측하고 기분 좋음을 이렇게 떠올릴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 되게 매력적인 어떤 보상을 줄 거라고 자극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일상의 새로운 습관 덧붙이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혹묶기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유혹묶기라는 거는 현재 습관을 한 다음에 필요한 습관을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습관의 이랑 내가 좋아하는 어떤 보상 사이에 해야 되는 거를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재 습관을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이걸 할 때부터 이걸 빨리 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지라는 막 기대감이 들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해서 이 피로 습관을 계속 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챕터 9으로 넘어가면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새 집단, 이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이 일반적인 집단에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제가 투자 공부를 하고 싶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투자를 늘상 고민하고 공부하는 분들의 모임에 제가 가입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일반적인 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가까운 사람을 둬서 그걸 모방하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고, 다수를 모방한다라는 건 집단과 다른 방향으로 달리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서 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기 싫기 때문에 다수를 모방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영업 집단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수의 분들이 이제 술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딱히 싫다고 말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거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 적응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나랑 맞는 다수에 들어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고, 유력자를 모방한다. 보통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따라하면서 모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모방하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볼게요. 나한테 없는 습관을 하는 게 강박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은 인정받고 보상받은 일반적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맨날 앉아가지고 막 공부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비인간적으로 뭔가를 뛰어나게 잘한다거나 이런 걸 만약 봐요. 예를 들면 체스를 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어릴 때부터 저렇게 체스만 해가지고 체스 광이 되지? 징그럽다. 막
너무 비인간적으로 체스만 하고 자란 것 같아. 기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강박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난 자연스럽게 체스를 해왔어. 나는 그걸로 인정도 받고 보상도 받아서 난 되게 뿌듯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챕터 10을 보면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나쁜 습관에는 동기가 있대요.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데 나쁜 습관이 도움을 줬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과자를 엄청 먹는데 과자를 먹으면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기분이 나아지는 어떤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감정을 해결해주고 긍정적인 기분을 줬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그걸 좀 전향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습관의 결함보다는 이득에 집중해라. 그쵸? 뭐 운동을 많이 몸 좋아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오고 힘들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죠. 근데 내가 지금 좋은 훈련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 동기부여 의식이라는 훈련법을 추천을 해줬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숨쉬기,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강아지를 쓰다듬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내가 심호흡을 3번 하고 강아지를 쓰다듬고 심호흡을 3번 하고 강아지를 쓰다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강아지를 쓰다듬지 않아도 심호흡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 의식은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 순간에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려면 그때는 이제 23번 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동선수들이 시합 나갈 때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 세팅? 뭐 이런 훈련이라서 추천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찍는데 조금 초점이 안 맞아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파트 4, 파트 5, 파트 6 요거를 이어드리고 저도 이 내용들을 제 삶에 계속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